지속적으로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 12가지. 우리는 흔히 나이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품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늙고 열정이나 활기는 사라진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변을 살펴보면 나이는 훨씬 많아도 여전히 왕성한 호기심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늙음이란 실제로 나이보다도 습관과 마음가짐, 그리고 생활 태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제시하는 12가지 방법은 진정으로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떻게 하면 젊어 보이는가 라는 문제를 넘어 생동감 있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핵심 요소를 짚어줍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태도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할 때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1. 늙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이다. 수많은 심리학 연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나는 이미 늙었어라는 부정적 자기인식은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고 호기심과 열정을 점점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내가 기여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느끼는 태도는 인생 후반부를 더 활기찬 시기로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과학적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노년에도 뇌 가소성이 높고 신체적 건강을 더 오래 지킨다는 통계도 제시합니다. 결국 진정한 젊음의 샘은 마음 안에 있으며 이 마음은 희망과 관심으로 인해 끊임없이 충만해집니다. 2.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대한 향수와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임에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옛날에 내가 말이야 라는 식으로 과거의 무용담이나 업적을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나 자신을 늙어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상대방이 굳이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내용의 적절성을 떠나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옛날 이야기는 금세 흥미를 잃게 만들기 쉽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런 식의 옛날 자랑이 오히려 지금의 나 자신이 별다른 매력이 없다고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현재의 삶에서 새로운 목표나 즐거움을 찾아 다른 이들과 공유해보세요. 그 편이 훨씬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해줍니다. 3. 말할 때 다른 사람의 말참견을 막지 마라. 연륜이 쌓이면 자신이 옳다고 믿는 생각이 확고해지고 특히 특정 주제에 대해 일가견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분야를 제일 잘 알고 있다는 태도로 길고 장황하게 설명을 이어가다 보면 상대가 중간에 질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피로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대화를 주고받을 때 상대가 말참견을 해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해 보십시오. 의외의 통찰을 얻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상대방에게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태도가 바로 유연성과 개방성, 즉 젊음을 상징하는 핵심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4. 더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기보다 그들을 응원하며 즐겨라. 젊은 세대는 교육 환경과 기술 발전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은 경우가 많고 생각보다 특정 분야에서 우리를 뛰어넘는 지식을 지닌 일이 흔합니다. 이때 괜히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네가 뭘 알아 라며 경쟁적으로 나서거나 권위를 이용해 결론을 지으려 하면 오히려 관계가 경직되기 쉽습니다. 젊은 이들이 가진 장점을 칭찬해주고 그들과 함께 학습하거나 교류하는 태도를 취하면 우리 자신도 그 에너지를 받아들여 더 활기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리더나 결정권자가 되려는 것은 자신을 더욱 빠른 속도로 구식으로 보이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5. 부탁받지도 않은 충고를 굳이 하려고 하지 마라. 부모나 스승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경험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시점에서 충고를 쏟아내는 것은 나이 듦을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는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 접근성이 높아 젊은 사람들도 다양한 정보를 통해 이미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잘하는 사람이니 들어보라는 태도는 본의 아니게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도 스스로를 한계를 가진 고리타분한 존재로 인식하게 합니다. 충고가 필요하다면 요청받았을 때만 또는 짧고 요긴한 형태로 제시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6. 삶을 철학으로만 대체하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흔히 인생은 결국 이렇더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물론 소중한 통찰과 지혜는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가 경험 속에서 배우는 열정이 사라지고 오로지 이론과 조언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는 건강한 소통이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사랑이나 인간관계 같은 문제에서 이미 다 아는 일이지 라고 단언한다면 그 누구도 더 이상 감정적, 실질적 교류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이론이나 철학을 말하되 그것이 모든 상황을 대체하는 정답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또 스스로도 어떤 감정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남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7. 예술적 미학적 추구를 계속 발전시키라. 단순히 그림 그리는 법이나 악기 연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을 감상하고 꽃과 풍경을 즐길 수도 있고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이나 영화 장르를 탐색하는 것도 좋습니다. 미적인 체험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 뇌에 나는 아직 감탄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선함을 느낀다는 긍정적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가 그토록 다양하고 아름다운 꽃과 자연현상을 인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감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시회나 공연을 찾아보거나 작은 산책로에서 꽃과 나무 이름을 알아보는 것처럼 간단한 일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8. 늙어가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마라. 나이가 들면 여러 신체적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며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매번 난 요즘 허리가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어 라고 불평만 하는 것은 듣는 사람도 말하는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맞아 이제 나는 옛날처럼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없겠지 라는 자기 연민을 심화시킵니다. 만약 건강이나 몸의 변화를 이야기해야 한다면 그것을 유머러스하게 또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접근해보세요. 내 무릎이 요즘 말 안 듣지만 덕분에 수영을 배워볼 생각이야. 같은 태도가 더 긍정적입니다. 9. 젊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베풀려고 하지 마라. 자녀나 손주, 혹은 젊은 후배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왜 그 도움을 주려 하는지 동기를 한번 점검해보세요. 혹시 내가 늙었으니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테니 뭔가 줘야 존재 의미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은 아닌지 말입니다. 일방적 베풀면 상대방이 성장할 기회를 차단하고 양방향 교류가 아닌 수직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진정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고 함께 발전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즉, 나이가 들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내가 다 해결해줄게 하는 태도가 아니라 때로는 젊은 이들의 도움과 기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10. 학생으로 계속 남아있어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호기심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외국어, 요리, 목공, 코딩, 사진, 새로운 운동 등 관심사를 찾아 꾸준히 학습해보세요. 학습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배우고 내일 더 나아지겠다는 마음가짐은 오늘의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성장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젊음을 상징하는 핵심 태도로 많은 뇌과학자와 심리학자가 배우는 즐거움을 유지하는 사람이 늙어도 뇌의 활발한 신경 연결을 지속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11. 죽음에 관해 지나치게 말하지 마라. 죽음에 대한 인식이나 준비 자체는 중요하지만 이를 대화의 중심에 두고 나는 이제 곧 끝날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거기에는 은연중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희는 젊음과 희망이 있지 않느냐는 메시지가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유발하는 죄책감이나 불편함은 결국 나를 더 나이 든 존재로서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죽음을 현실적으로 준비하되 여전히 남은 삶에 대한 애착과 의지를 잃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남은 순간들을 더욱 값지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12. 희망과 열정을 갖고 지금을 살기. 결국 위의 모든 제안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희망과 열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회고하며 이제 달라질 것이 없다고 여길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시도를 감행해보면 늙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난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좋아서 하는 일은 스스로를 가장 쉽게 젊어지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열정은 곧 호기심과 도전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새로이 발견한 음악을 즐기고 낯선 취미에 과감히 뛰어드는 순간 머릿속에는 나에게도 아직 배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구나 라는 기쁨이 피어납니다. 이런 작은 오늘의 선택들이 쌓여서 내일을 향한 기대감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심리적 젊음을 구현해내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결론으로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선택이고 매일의 습관이다. 나이가 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어떻게 늙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늙음을 과거에 갇혀 있고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도 있고 혹은 경험과 지혜가 더해진 풍요로운 시기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둘 중 무엇을 택하느냐는 우리의 심리적 자세와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개한 12가지 방법들, 즉 과거 자랑에서 벗어나기, 말참견을 받아들이며 대화하기, 젊은 세대와 함께 즐기기, 부탁받지 않은 충고 삼가하기, 예술적 감수성 키우기, 늙어가는 것에 대한 불평 줄이기, 일방적 베풀보다 균형 잡힌 교류 추구하기, 학생으로서 계속 배우기, 죽음 이야기 과용하지 않기, 그리고 매일 열정을 잃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것은 결국 젊은 마음과 새로운 시선을 유지하는 핵심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구식으로 몰아가는 습관과 태도를 조금씩 떨쳐낼 때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신선한 배움과 관계 맺음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작게 만들거나 삶의 가능성을 닫아버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축적된 경험과 유연한 사고의 결합을 통해 더 깊고 풍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늙음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다르게 하고 배움과 호기심, 사랑과 예술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활기차고 젊은 사고방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이는 그저 달력 위의 숫자일 뿐 삶을 제한하는 독세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99로 몰아가는 습관과 태도를 조금씩 떨쳐낼 때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신선한 배움과 관계 맺음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작게 만들거나 삶의 가능성을 닫아버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축적된 경험과 유연한 사고의 결합을 통해 더 깊고 풍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늙음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다르게 하고 배움과 호기심, 사랑과 예술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활기차고 젊은 사고방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이는 그저 달력 위의 숫자일 뿐 삶을 제한하는 족쇄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